사실 저도 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요런 문제를 풀으라고 해서 그때 제가 풀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런 게 수학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한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뭔가 이렇게 답이 있든 없는 문제든 답이 없는 문제든 어쨌든 문제의 자극을 받아서 이 문제로부터 호기심이 생겨서 문제를 푸는 게 결국은 이 수학을 좋아하는 수학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제 대학원도 같은 이유로 이렇게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수학이라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수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은데, 수학이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나 뭐 영상에서 보시는 분들이 딱 이것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런 게 수학이 아니라, 그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푸는 그런 게 수학이 아니라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수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페르마의 되게 유명한 일화 중에 오일러라는 분이 있는데,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을 때 오일러가 그분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나중에 오일러 가면 생각해보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 막 갖다 대니까 그게 오늘날 토폴로지 위상수학을 하는 그런 분야로 성장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처음에 봤을 때는 수학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생각할 거고, 그 방법 자체가 수학이다. 수학이란 걸 굳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방법을 할 필요 없다라는 게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영어 구문 중에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다가 제가 보고 사투리 쓴다고 뭐라고 했는데 두더메스라고 하는 그런 이거 관용어구가 있어요. 두더메스. 두더메스가 사실 무슨 뜻이냐 하면 수학을 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직역하면. 근데 이게 수학을 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근데 문제를 해결해라는 게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 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막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do the math, let's do the mat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뭔가 좀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해결해보자 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학 전공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다 문제는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 지난번 눈 많이 온 날 이 눈을 뚫고 어떻게 집으로 가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빨리 갈 수 있을까? 몇 시에 출발해야 눈이 좀 녹을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수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수학자다. 이런 메시지를 일단 전하고 싶고, 제가 이거 방송 나갔을 때 좋은 게 뭐냐면요, 방송 나가면은 뭐 유명해져서 좋은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이런 소위 말하는 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주로 하는 말들이 저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화면을 준비하기 참 좋아서 많이 출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 수학을 오늘 강의를 하면서 사실 페르마 이야기를 해서 페르마가 와일즈가 풀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되게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의 엄청 축약을 했지만 페르마는 정수 문제를 낸 거예요. 사실은 페르마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시작된 어쨌든 세제곱수가 두 개의 세제곱수로 나눠지나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뿐인데, 결국 풀 때는 아까 타니야마 시무라 정리라는 등 이상한 기하학이 막 도입되면서 110페이지짜리 논문이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느냐 하는 질문을 사실은 우리는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전에 벌써 400년 전에 누군가가 한 질문이 오늘날의 언어로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아까 고대 그리스 시절에 무슨 언어도 있고 막 그렇게 있지만
오늘날 학생들 혹은 수학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지금 또 보고 지금 또 이해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풀 수 있다라는 거는 뭔가 언어가 통일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언어 전공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가 되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사실은 다르거든요. 인간의 언어는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수학은 사실은 하나의 언어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거의 따지고 보면 그럼 그 하나의 언어로 누가 통일했지? 라는 질문을 살짝 할 수 있겠죠. 맞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부르바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부르바키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갑자기 막 등장을 하더니 엄청나게 많은 책하고 논문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모든 수학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이 양반이 막 했어요.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위대한 작업을 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책을 거의 막 1년에 책을 20권씩 쓰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질문이 들었던 거죠. 프랑스 사람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세계 1차 대전 직후에 이제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젊은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끌려갔는지 뭐 자진해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죽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하고 그 다음 후속 세대의 그 중간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 허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이 수학 지금 이런 수학이 끊길 것 같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젊은 수학자들이 몇 명 모여서 이 집단지성으로 그냥 우리가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필명을 써서 이걸 한 복구 한번 해보자. 자기들끼리 막 디스커션해서 이는 이등 됐어? 그럼 너 이걸 빨리 써. 디스커션해서 이는 너 빨리 써. 이런 식의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거를 니콜라 부르바키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니콜라 부르바키. 그래서 전부 다 이름을 니콜라 부르바키라는 이름으로 다 논문을 낸 거고요. 오늘날 우리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논문을 썼는데 이거 너무 점수 받아야 돼. 제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저의 이름을 버리고 그죠?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람들이 한 것 중에서 현대 수학을 집합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 Elements di Mathematique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은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참여했던 분이 슈바르츠, 세르, 그로센틱 뭐 이런 정말 오늘날 수학에서 내노라 하는 프랑스 수학자들이 다 참여를 했던 거예요. 다 퀴즈상 하나씩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세 명뿐만 아니라 저런 단체 사진인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서 자기 이름을 버리고 집단지성으로 오늘날 집단지성을 이용한 인류의 어떤 그 학문적인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부르바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수학을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고자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이걸 추구했어요. 예제 필요 없어. 왜?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림 필요 없어. 왜?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왜 지금 우리 오늘날 교과서 쓰면은 뭐 저랑 지금 고경 교수님 같이 교과서 쓰고 있는데 교과서 쓰면은 학생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이런 사람들 막 고민하고 막 예제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예제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서 전부 다 막 엄청 딱 그냥 그 정리, 증명, 정의 이걸 반복해 정말 재미없게 책을 20권을 쓰는데 그런 노력을 하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수학체들은 이분들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수학책들은 이 사람들의 어떤 방식을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현대적 수학적 글쓰기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학이 하나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은 모두 다 이 부르바키의 그런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이 당시의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레ヴ 스트로스라는 분의 그런 구조주의 그리고 그 힐베르트 유명한 수학자죠. 힐베르트의 공리주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정말 수학에서 불필요한 거 다 빼고 핵심적인 것만 하나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라고 해서
그랬더니 종수론 문제였는데 하나의 언어를 표현해보니까 이 종수론이 기하학 언어하고 비슷해. 그럼 기하학적인 방법을 갖다 가지고 종수론 문제도 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풀렸던 것입니다. 수학적 글쓰기의 표준화, 대수학, 해석화, 유상수학의 종교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부르바키의 정신은 프랑스 교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육은 이런 그 핵심이 뭐냐, 본질적으로 어쨌든 핵심으로 재구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즉 부르바키에 의해서 물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응용 같은 걸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르바키에 의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풀릴 수 있는 수학의 언어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바로 이 프랑스 수학이 지금 오늘날 끼친 영향 중에서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르바키 이후의 수학은 더 이상 하나의 문제는 더 이상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수론의 문제를 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하학이나 뭐 조합수학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서로 하나의 수학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발전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수학은 사실 이제 당연히 프랑스가 유럽 중심에 있으니까 그 중요하긴 한데, 이런 문제 해결, 추상화, 글쓰기 전통들을 다 만들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문제의 본질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분야를 만드는 방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프랑스 수학이 수학계에 끼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프랑스 교육을 잠깐만 좀 얘기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교육은 제가 그 프랑스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실 프랑스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언론에서 나오는 뭐 바칼로레아 뭐 이런 것들만 관심 들어는 봤는데 사실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한 수년 전에 어떤 프랑스 학생 하나가 저한테 메일을 썼거든요. 메일을 쓰더니 자기가 여기 인턴으로 오고 싶대요, 한국에. 그래서 저를 어디서 봤다고, 어디서 이렇게 들었다고 인턴으로 오고 싶대요. 그래서 뭐 오라 그랬죠. 자기가 돈 지원 받을 필요 없다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해준 것도 이상했는데 어쨌든 온다고 하니까 오케이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너무 잘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 친구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자기는 그랑제꼬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저는 넘어갔거든요. 아무 그냥 리액션 없이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 다니고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엄청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그랑제꼴 출신이야, 너 나 무시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저는 그랑제꼴이 뭔지 모르니까 넘어갔던 건데, 그 친구,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랑제꼴이라고 하는 특별한 약간 영재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랑제꼴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치는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 시험, 프랑스에서 대학을 가려면 이 시험을 치고 50%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특정한 점수를 넘어가면 누구나 모든 대학에 경쟁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서 그 대학을 졸업하는 거는 얘기가 다른데, 의대를 포함해서 어떤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을 해당하는 것을 통과를 하면 그냥 다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선택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막 맨날 오늘날 우리 수학 교육 막 얘기하면서 프랑스식 바칼로레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게, 거기는 경쟁이 없으니까 사실은 모두가 입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가 훨씬 더 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바칼로레아를 통해서 의대를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특정한 몇몇 분야들은 정말 그 분야에서 내가 최상위의 학교로 가고 싶다고 하면 저 시험으로는 못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학과 같은 특정한 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고전, 뭐 유물 이렇게 뭐 복구하는 어떤 몇몇 분야에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과를 가려면 이 CPG라고 하는 이 그랑제꼴 준비반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여기 들어가려면 바칼로레아의 우리로 치면 1등급 이내 1등급 이내 성적을 받으면 저기 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래서 이게 되면 2년간 여기 들어가서 공부를 따로 해야 돼요. 공부를 따로 해서, 그럼 우리 한국의 시험은 정말
저리가라고 할 정도의 엄청 빡신 시험을 거친 후에 또 그랑제꼴이라는 게 또 그거는 또 학교마다 또 기관별로 또 입시를 따로 한대요. 그래서 각각의 기관에 정원을 해서 그 정원에 따라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정말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심한 경쟁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랑제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NS라고 하는 그 건데 우리로 치면 고등사범대학이에요. 고등사범대학.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려면 가는 학교입니다. 선생님이 되려면. 그런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저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정말 한국하고 너무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저기서 수학, 과학 등을 중심으로 배우는데 당연히 저런 최우수 학생들이 들어가서 배우는 거라서 다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학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진로가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학생이 ENS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리액션을 못 해줘가지고 지금 생각 좀 미안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에콜 폴리테크라고 하는 이제 공학에서 엄청 유명한 그런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그거랑 다르게 자연과학에서 가장 좋은 그런 그랑제꼴로 알고 있고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아주 때 마트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이 친구 와서 저는 이 친구 덕을 좀 봤어요. 그래서 이때 잠깐 온 인터넷 덕을 인턴 그 인연으로 같이 논문을 이렇게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최근에 엄청 좋은 논문도 한 편 썼습니다. 그 크렐레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저널인데요. 가장 오래된 저널이라고 불리는 저널인데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또 공동 논문도 쓰고 이런 인연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대에서 찍은 사진 하나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사진 보내더라고요. 근데 지금 되게 잘생겼어요. 제가 알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프랑스 사람 잘생겼구나. 그 친구는 저를 알고 있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좀 선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프랑스 수학은 이런 ENS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증명이나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추상화 그런 구조화하는 쪽에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문제 중심의 전통 그리고 부르바키라는 구조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재생산 구조를 통해서 오늘날 문제를 통해서 단순히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생기고 그게 다시 교육으로 이어져서 다시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프랑스 수학에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도 사실 수학이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수학도 이제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즈 메달도 수상을 했고 최근에 이 전체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사실 프랑스와 약간의 차이는 뭐냐 하면 프랑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학자가 아무나 되지 못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ENS 가서 정말 그 경쟁을 거쳐야지만 될 수 있는 게 수학자인데 한국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뭐랄까 좀 그런 막 지금 공부 잘하고 하는 애들 다 의대 가고 약간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어쨌든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이런 교육과 연구를 바라보는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우리 한국보다 무조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한국도 한국만의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좋은 장점은 본받아서 이렇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